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근 중국 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일제히 값비싼 담배를 버리고 중국 공산당의 대표적인 돈 찍어내는 기계로 여겨져 온 담배 산업에 더 이상 돈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약 5천만 명이 참여한 이른바 금연 혁명이 총 한 방 울리지 않은 채 시작되었습니다. 거리 시위도 정면 충돌도 없지만 수십 년간 숨겨져 있던 재정적 기둥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을 진정으로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혁명의 도화선은 매우 짧은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급력은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 18세 소년은 한 달 생활비로 약 20만 위안을 쓴다고 태연하게 말했고, 집에는 7채에서 8채의 아파트가 있으며 옷은 모두 고가의 명품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족이 무슨 일을 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아무렇지 않게 담배 산업에 종사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자신들이 싼 담배 한 갑을 사기 위해 한 푼 한 푼 아껴야 하는 동안 자신들이 들이마시는 연기 하나하나가 권력층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세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호화 아파트에서 살며 돈 걱정 없이 소비하는 금수저 계층의 삶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뒤이어 공개된 수치들은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담배 산업에 종사하던 고위 관료 출신 퇴직자들은 매달 최대 1만 9천 위안에 달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90세까지 산다면 총 연금액이 600만 위안을 넘을 수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런 한 명의 퇴직자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약 30명의 젊은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도 제시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씁쓸하게 비교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고된 노동을 하고도 은퇴 후 매달 3천 위안밖에 받지 못하는데 담배 산업 관료들은 독점과 인맥 덕분에 몇 배의 연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996 근무제로 일하고 10수년간 보험료를 냈는데 결국 특권층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뿐이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이 각성의 순간, 흡연자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권력층 자녀들을 간접적으로 부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이상, 더는 계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례 없는 금연의 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더우인과 웨이보에는 금연 인증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담배를 버리고 라이터를 부수며 단호하게 담배를 끊겠다고 선언하는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참여를 선언한 인원은 약 5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흡연자 수가 무려 12.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수십 년 동안 의사들이 건강을 이유로 금연을 권해왔지만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담배 재벌집 도련님의 한 번의 부의 과시로 인해 수천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폐는 점점 더 검게 변해가는데 누군가의 지갑은 점점 더 두툼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금연 혁명은 돈을 절약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 국민들의 극심한 경제적 궁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실업은 늘어나며 소득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담배조차 부담이 되자 사람들은 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25년 말 중국 경제는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붕괴했고 소비는 위축되었으며 기업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담배 가격은 계속 인상되었습니다. 한때 10에서 15위안이던 담배가 이제는 한 갑에 20위안을 훌쩍 넘습니다. 하루 한 갑을 피우는 사람에게는 연간 수천 위안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데 이는 저소득 가정에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가격 인상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중국산 담배가 유난히 빨리 탄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실험에 따르면 중국 담배는 약 4분 만에 타는 반면 일본 담배는 7분까지 탄다고 합니다. 이는 더 빨리, 더 많이 피우게 만들어 지갑을 털기 위한 중독 알고리즘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한편 담배 산업은 중국 국가 재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합니다. 중국에는 3억 명이 넘는 흡연자가 있으며 이는 전 세계 흡연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2022년 담배 산업의 이윤과 세수는 1조 4,400억 위안에 달했는데
이는 국방 예산보다 약 1천억 위안 적은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흡연자들이 간접적으로 군사비와 억압기구의 운영 비용 대부분을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막대한 이익과 함께 부패도 만연했습니다. 담배 산업의 고위 인사 다수가 수억 위안, 심지어 10억 위안에 가까운 횡령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시스템 내부에는 부자 세습, 담배 가문과 같은 구조가 여전히 존재하며 혈연 채용 금지 공고조차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같은 분노 속에서 금연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을 넘어 하나의 경제적 불복종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위도, 충돌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사지 않으면 됩니다. 국민들이 가진 무기는 바로 자신의 지갑입니다. 5천만 명, 각자는 독립적인 결정이지만 그것이 모였을 때 정부의 핵심 수입원에 강력한 타격을 가합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움과 무력감을 깨뜨리며 오늘날 중국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각성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연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부의 과시는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담배 산업의 도련님뿐만 아니라 다른 공인들 역시 대중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앞서 다룬 금연 혁명의 이야기 외에도 주목할 만한 여러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국민 MC 리샹, 전 인터넷 플랫폼에서 팔로우 금지 조치,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외식 프랜차이즈 10회, 5억 위안 이상 적자. 102개 매장 폐점 예정. 선전 수입의 은행 은상 업주, 거액 자금 들고 잠적. 닝샤에서 죽은 척한 양 영상, SNS 대폭발. 그리고 기술 분야의 반가운 소식, 애플페이, 중국 본토 비자카드 해외 결제 지원.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국 여론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국민 MC 리샹, 전 인터넷 플랫폼에서 팔로우 금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리샹은 한때 중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부유한 MC 중 한 명으로 화려한 이미지와 강한 발언, 사치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녀는 경기 침체와 실업 증가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재산 과시와 호화 소비 발언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논란이 정점에 달한 것은 리샹이 딸의 정통 상류층 생활을 공개적으로 공유하면서부터였습니다. 고가의 명품 의류, 최고급 수입 식재료, 하루에 수만 위안을 쓰는 일상까지 여과 없이 드러내자 연예계가 사회의 어려운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리샹의 계정은 여러 대형 플랫폼에서 노출 제한, 댓글 차단, 심지어 팔로우 금지 조치까지 연이어 적용되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이는 사회적 불만을 자극할 수 있는 노골적인 부의 과시에 대해 당국이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 및 외식 서비스 분야에서 전해진 우려스러운 소식입니다. 외식 체인 10회, 5억 위안 이상 적자. 102개 매장 폐점 예정. 10회는 한때 맛있으면 비싸도 괜찮다라는 슬로건으로 도시 중산층을 겨냥한 외식 제국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소득 감소와 소비 습관 변화 속에서 중고가 외식 브랜드인 10회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내부 보고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매출이 급감했으며 임대료와 인건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방문객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100곳이 넘는 매장 폐점은 기업에 대한 충격일 뿐 아니라 중국 소비의 핵심 축인 중산층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의 말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10회의 음식이 나빠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더 이상 비싼 음식을 먹을 돈이 없는 것이다. 이제 소비 위기에서 금융계를 뒤흔든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전 수입의 은행 은상 업주, 거액 자금 들고 잠적. 수입에이는 중국에서 금근 거래의 수도로 불리며 귀금속 관련 은행과 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대형 은행 은상 업주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고 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을 들고 도주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퍼진 정보에 따르면 많은 시민들이 본사로 몰려가 돈을 요구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사기 사건을 넘어
기존 투자 경로를 신뢰하지 못해 비공식 금융 시스템으로 몰려들던 사람들의 신뢰가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SNS에서는 뜻밖의 숨돌림 같은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닝샤에서 죽은 척한 양, SNS 대폭발. 확산된 영상 속에서 한 마리 양이 무리 가운데 꼼짝없이 누워있다가 끌려가려는 순간 갑자기 벌떡 일어나 도망칩니다. 네티즌들은 재빨리 합성 사진과 댓글을 쏟아내며 올해 가장 똑똑한 양, 시세를 아는 양이라 부르고 심지어 양조차도 잡아먹히지 않으려 죽은 척한다고 비유했습니다. 웃음 뒤에는 씁쓸한 공감이 숨어 있습니다. 고압적인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 역시 죽은 척하며 최소한으로 살고 싸우지 않고 소비하지 않으며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자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물게 전해진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애플페이, 중국 본토 비자 카드 해외 결제 공식 지원. 이번 조치로 중국 사용자는 애플페이에 연동된 비자 카드를 통해 해외 결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본이동 통제가 점점 강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이 결정은 보기 드문 완화 조치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는 주로 고소득층을 위한 변화일 뿐 대다수 국민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금연 혁명에서 시작해 부의 과시에 대한 반발, 기업들의 대규모 폐점, 금융 도피 사건, 그리고 온라인상의 풍자적 이야기들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는 지금 수축하고 조심스러워지며 깊은 불안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들을 계속해서 면밀히 추적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